세 번째 숙제. 시험이 있다고? 아니야, 시험 아직 멀었어. 그다음에 아닌가? 숙제가 오늘까지 내는 거죠? 오늘까지 내고 갔다. 응? 왜? 원래 이래요. 이 과목은 원래 이래요. 숙제가 문제가 많진 않아요. 주관적인가 그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프리 파티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가장 큰 문제가 프리 파티클을 다루는 아이겐 펑션이 스퀘어 인테그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해결 방식을 따랐는데, 하나는 그 커다란 박스 안에다 넣고 그 안에서는 플레인 웨이브, 바깥에서는 0이 되도록 아주 커다란 박스 안에 컨파인 돼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 또 하나는 플레인 웨이브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거든지 우리 파티클이 지나면 웨이브, 로컬라이즈된 웨이브 패킷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항상 푸는 방법. 또 하나는 질문을 달리해서 우리 probability, amplitude를 묻지 않고 파티클의 flux,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입자들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더 좋은 질문이다라는 세 번째 방법. 우리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다룰 플레인 웨이브를 가지고 많이 다룰 텐데, 오늘 다룰 방법은 세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파티클 플럭스를 가지고 우리 어떻게 그 문제를 이해할 것인가를 볼 거예요. 오늘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박스 안에 입자를 넣어뒀을 때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아이겐밸류, 아이겐 펑션들의 특징, 우리 이런 것들을 여러 개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몇 개의 코멘트만 하고 우리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뭐냐면 디저너러스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0부터 A라는, X가 0부터 A라는 곳 사이에 입자가 컨파인 돼 있을 때 우리 에너지의 아이겐밸류 어떻게 구했었냐면,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sin kx, 코사인 kx, 코사인 kx 아니 sin kx, 다음 같은 걸 우리 집어넣었었죠. 물론 가장 일반적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A 다음 같은 곳에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인, 일반적으로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두 가지 솔루션이 있었죠.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도 그 박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네 그러면. free particle. 왜냐하면 박스를 다룰 때도 우리 그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인 경우만 다뤘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펑션 set 두 개가 오토고널 하죠. 혹은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인 플러스 마이너스 ikx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나온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있다고 했는데, 다음 같은 컨비네이션을 넣거나 컨비네이션을 쓰거나 다음 같은 컨비네이션을 쓰거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두 개 있다고 했죠. 그 두 개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이겐밸류는 똑같아요.
그죠? 카이네틱 에너지에 대한 아이겐밸류는 똑같죠. 같은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시스템의 솔루션을 디제너릿하다고 얘기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number of degeneracy, free particle인 경우에는 number of degeneracy가 둘이죠. 2죠. 자, 그렇지만 이거는 에너지에 관해서는 그렇고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펑션은 이거는 보면 동시에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인 동시에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죠. 아이겐 펑션이죠. 그렇지만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밸류는 플러스 e to the 플러스 ikx인 경우에는 h 바 k, e to the 마이너스 ikx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h 바 k의 아이겐 밸류를 가지죠. 따라서 이게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면 디제너러시가 없어요. 우리가 디제너러시가 없다고 얘기하면 디제너러시가 1이라, 넘버 오브 디제너러시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해밀토니안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을 찾아보면 에너지의 아이겐 펑션은 에너지에 대해서는 같은 에너지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솔루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제너러스는 2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꼭 그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다른 오퍼레이터를 찾으면 예를 들면 모멘텀 오퍼레이터처럼 지금 모멘텀 오퍼레이터랑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죠.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다시 말하면 해밀토니안과 다른 오퍼레이터의 동시에 아이겐 펑션을 찾으면 그 중에서 그 디제너러스를 없앨 수 있어요. 그죠? 해밀토니안만의 아이겐 펑션이라 그러면 에너지 E를 갖는 E가 EM분의 H 바 스퀘어 K 스퀘어인 솔루션을 찾아라 그러면 두 개가 되지만 그러면서 모멘텀이 H 바 K인 걸 찾으라 그러면 E to the IKX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앞으로 찾을 건 뭐냐면 주어진 시스템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 디제너러스가 있을 경우 우리의 목표는 주어진 넘버들을 혹은 아이겐 밸류들을 전부 다 지정함으로써 그 디제너러스를 되도록이면 없애고 주어진 스테이트를 결정하면 유니크하게 스테이트가 결정내리는 노력을 앞으로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디제너러스를 앞으로 없애려는 노력을 이제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은 sin kx, cosine kx 혹은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주어져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어떤 오퍼레이터의 특히 허미션 오퍼레이터라는 건 뭐라 그랬죠? 아이겐 밸류가 항상 리얼인 오퍼레이터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라고 했고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은 아이겐 밸류가 다르면 서로 오토고널해요. 서로 뭐냐면 그러면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 솔루션이 sin kx랑 cosine kx가 항상 오토고널 하지만 우리가 솔루션이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의 솔루션이 있으면 항상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거의 베이시스는 항상 오토고널한 베이시스로 우리 정할 수 있어요. 아이겐 밸류에 따라서. 물론 디제너러스가 있을 경우에는 오토고널한 걸 찾기가 어렵지만 그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는 나중에 그 얘가 닥치면 우리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박스에 컨파인된 입자를 찾을 때는 우리 좌표축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한 걸 찾는데 우리가 이 좌표축을 찾는데 그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건 뭐냐면 되도록이면 이 시스템의 시미트리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좌표축을 잡는 게 여러분들이 피직스를 보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는 0부터 A까지 있는 경우 물론 그거에 어드밴티지는 있어요. 뭐냐면 솔루션이 항상 sin KX의 형태로만 나타난다는 어드밴티지가 있었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식으로 놔두면 이 시스템은 y축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했을 때 역시 변하지 않죠. 다음과 같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패러티 트랜스포메이션의 데피니션은 그럼 어떻게 했냐? 패러티 오퍼레이터. 우리 여태까지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나 그냥 넘버를 곱하는 것만 했는데 패러티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정하냐? 이무의 웨이브 펑션이 있으면 뒤에 있는 것에는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전부 다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럼 다음 같은 게 허미션 오퍼레이터냐?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싶었죠.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싶으면 p ux가 람다 ux라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컨스트럭트하고 이거를 p ux는 람다 u 마이너스 x 아니지. p ux는 다음 같은 식인데 ux에다가 p를 어플라이 하면 u에 마이너스 x 다시 한번 어플라이 하면 ux가 되니까 p 스퀘어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죠. 임의의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항상 p 스퀘어를 어플라이하면 1이니까 그러면 p의 아이겐밸류는 p 스퀘어의 아이겐밸류는 1, p의 아이겐밸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경우에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플러스 1일 때의 아이겐 펑션을 psi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아이겐 펑션을 psi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게 psi 플러스 마이너스 psi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even 펑션 아이겐 펑션은 even 펑션이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거는 odd 펑션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다음과 같이 쓰면 패러티 오퍼레이터도 허미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 even 펑션의 셋과 odd 펑션의 셋은 complete basis를 이루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무의 펑션은 psi 플러스와 psi 마이너스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odd 펑션과 even 펑션의 썸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이무의 함수는 항상 어떤 함수더라도 다음과 같은 컨비네이션을 쓰면 이 양은 even 펑션, 패러티에 대한 아이겐밸류가 플러스 1인 펑션, odd 펑션으로 항상 나눠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역시 패러티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펑션도 컴플릿 셋을 이뤄요. 아비트리라는 펑션 항상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특히 다음과 같이 포텐셜이 Vx로 주어져 있는데 포텐셜이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포텐셜이 변하지 않죠. 우리 그런 경우에 시미트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 같은 시스템에서 그러면 아이겐 펑션을 psi 플러스 처음에 다음과 같은 곳에 t equals 0에서 even 펑션을 이 안에다 집어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다음 같은 것의 이볼루션은 틀림없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의해서 주어지고 왼쪽에 패러티 오퍼레이터를 어플라이를 해요. 그러면 패러티 오퍼레이터는 시간이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패러티 오퍼레이터 이쪽으로 쭉 들어와도 상관이 없죠. 여기는 패러티 오퍼레이터를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에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또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면 이 경우는 IH 바 D psi DDT P psi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psi가 오리지널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이거의 패러티 오퍼레이터를 취한 웨이브 펑션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psi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p psi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족하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베이시스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양이죠. 이게 뭐냐면 요거는 psi x, 요거는 psi 마이너스 x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psi 플러스는 even 펑션, 요거는 odd 펑션이 되죠. 다음과 같은 솔루션은 이 솔루션도 역시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psi 플러스도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에요. psi 플러스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패러티의 아이겐 펑션이면 시간이 지나도 패러티의 아이겐 펑션이라는 거죠. psi 플러스는 계속 psi 플러스로 남고 psi 마이너스는 계속 psi 마이너스로 남는다는 거죠. 언제 그렇게 성립하냐면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할 때죠. 근데 보면 이 시스템의 시미트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면 해밀토니안은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1차원에서는 x로 주어져 있는 건데 이 vx는 다음과 같은 좌표축을 잡으면 even 펑션이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을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해밀토니안을 psi에 어플라이한 거에 패러티 오퍼레이터를 취한다는 건 뭐냐면 이 뒤에 x 대신에 전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해밀토니안 자체는 여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카이네틱 에너지 텀은 변화가 없고 이것가 문제인데 좌표축을 잘 잡아서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원래 거랑 똑같이 만들어 놨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해밀토니안은 패러티 오퍼레이터를 작용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변화가 없으니까 뒤에 거에다가만 패러티 오퍼레이터를 취한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언제만 포텐셜이 시메트릭하게 주어져 있을 때만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해밀토니안 전체가 패러티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때 그때 보면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하죠. 이거는 아비트리한 psi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죠. 그렇다면 오퍼레이터 레벨에서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다음과 같은 거를 데피니션 우리가 지난번에 쓴 것처럼 커뮤테이터로 정의를 하는데 다음과 같이 됐다는 게 지금은 0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는 것은 해밀토니안과 패러티 오퍼레이터가 서로 커뮤트한다고 얘기해요. 다음과 같이 커뮤트하면 어떤 오퍼레이터가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면 그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는 컨스턴트 오브 모션이에요. 보존되는 양이에요. 지금 우리 본 것처럼 여기서 한번 even 펑션이면 계속 even 펑션으로 남아있고 한번 odd 펑션이면 계속 odd 펑션으로 남아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꼭 패러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건 항상 성립해요.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어떤 오퍼레이터를 찾으면 재미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것만 찾으면 어떤 오퍼레이터가 이 오퍼레이터는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에요.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 오퍼레이터의 그럼 우선 이 얘기부터 해야지. 두 개가 다음과 같이 커뮤트하면 두 개의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어요. simultaneous 아이겐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이면서 동시에 O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플레인 웨이브 아이겐 펑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죠. 이건 동시에 프리 파티클의 아이겐 펑션이기도 하죠. 프리 파티클은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오퍼레이터로 쓰면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P 오퍼레이터죠.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이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고 하더라도 디퍼런셜 오퍼레이터가 자기 자신과는 항상 순서를 바꿀 수 있죠. 이 경우는 해밀토니안과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커뮤트해요. 이런 경우에는 두 오퍼레이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이면서 동시에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펑션은 디제너러스가 있지만 두 개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구하면 모멘텀에 대해서는 디제너러스가 없어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과 같으면 항상 이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은 혹은 이 오퍼레이터는 소위 말하는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1차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2차원, 3차원 혹은 주어진 해밀토니안이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하고 싶은 게 그 시스템의 에너지 스펙트럼이에요. 에너지 스펙트럼이란 건 뭐냐면 에너지 아이겐 그 해밀토니안이 주어졌을 때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얼마가 되느냐, 가능한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프리 파티클의 예도 들었지만 에너지 아이겐 밸류만을 따지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똑같아도 다른 인디펜던트한 다른 웨이브 펑션들이 여러 개 가능할 수 있죠. 그럴 때 해밀토니안과 커뮤트하는 다른 오퍼레이터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터와 이 두 오퍼레이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아까 이 예를 본 것처럼 디제너러스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안 줄어들면 이거랑 둘 다 커뮤트하는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하나 찾아요. 언제까지?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서로 다 커뮤트하는 오퍼레이터들을 쭉 잡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5개 있다 그러면 역시 5개의 오퍼레이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디제너러스를 없애서 주어진 퀀텀 넘버만, 다시 말하면 주어진 오퍼레이터들의 아이겐 밸류들만 나열하면 유니크한 웨이브 펑션이 하나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1차원에서 박스 안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만큼 했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여러 가지 다른 원 디멘션에서 포텐셜이 있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포텐셜 스텝. 포텐셜 스텝이라는 게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그리면 V0 Vx가 예를 들면 x가 음수에서는 0, 양수에서는 다 같은 V0가 되는 경우, 다음에 포텐셜이 탁 뛰어오른 점프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기술하겠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를 갑자기 놔두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테니까 어떻게 놓냐 하면
고전적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죠. 고전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오케이.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했죠? 일반 물리 시간에도.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있을 경우 이 안에서 고전적인 입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한 운동. 전체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다음과 같은 경우 왼쪽에서부터 입자가 오면 일정한 속도로 오다가 갑자기 속도가 늦어져서 이렇게 천천히 쭉 가죠. 토탈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왔다가 다시 튕겨서 돌아가죠.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똑같은 아규먼트를 쓰려고 하는데 파동이에요. 웨이브를 가지고 써야죠. 웨이브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웨이브 가지고 이런 거 안 해봤나? 해봤죠. 뭘 해봤나? 여기서의 속도가 빠르죠. 입자가. 여기서는 속도가 EM분의 H바 스퀘어 K 스퀘어가 요 간격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가 모멘텀이 작고 여기가 모멘텀이니까 여기 속도가 빠르고 속도가 느리죠. 파동이 속도가 빠른 데서 속도가 느린 데로 간 거. 빛이 굴절률이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랑 똑같은 경우죠. 그죠? 속도가 크면 굴절률이 작죠. 그죠? 굴절률은 매질 안의 속도분의 빛의 속도로 정하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굴절률이 작죠. 그래서 굴절률이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들어가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굴절률이 다른 경계면을 지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반드시 reflected wave랑 transmitted wave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고전적으로 입자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간다는 아규먼트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웨이브를 가지고 다루니까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의 경계면을 지날 때 여기서 이쪽에서 들어오면 reflected wave랑 transmitted wave가 있다는 아규먼트를 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디어는 알았고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기술을 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간단해지죠. 여기서 왼쪽에서 입자를 쐈으면 여기 입자를 쏜 거 중에 얼마가 그냥 지나가고 얼만큼의 프랙션이 반사될까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웨이브니까.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를 좀 더 퀀티테이티브하게 우리가 셋업을 하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먼저 써보면 마이너스 h바 스퀘어드 over 2m d 스퀘어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죠. dx ux가 eux 한쪽으로 다 넘겨서 우리 쉽게 세컨드 오더 디퍼런셜 앞에 있는 개수가 세컨드 데리버티브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놓으면 2m h바 스퀘어드 우리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면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포텐셜 에너지가 집어넣고 풀면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가 한쪽에선 양쪽에서 다 컨스탄트이긴 하는데 값이 다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푸나? 어떻게 풀긴? x가 음수일 때의 디퍼런셜 이퀘이션, x가 양수일 때의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따로 쓰면 되죠. 따로 쓰고 풀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다 쓰기 귀찮으니까 EME 오버 H바 스퀘어를 K 스퀘어로 EM 왼쪽에서는 V가 0일 테니까 그때 이 앞에 있는 요 양을 K제곱, 요 앞에 있는 요 양을 K 스퀘어로 쓴 거고 그래서는 요게 V0에 해당되는 양일 테니까 EM E 마이너스 V0
다시 말하면 h 바 k는 이쪽에서의 모멘텀이고 h 바 q는 여기서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다음과 같이 쓰면 여기서는 d squared u dx squared 플러스 k squared u가 0이고 이쪽에서는 d squared u dx squared q squared u가 0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제 프로블럼 셋업을 해야 되죠. 어떻게 프로블럼 셋업을 하냐면 여기서 입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경계면에서 리플렉티드 된 웨이브랑 리플렉트 된 파티클이 얼만큼 들어온 거 중에 얼만큼 나간 거 중에 트랜스미트 된 게 들어온 거 중에 얼만큼 파티클 플럭스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음수인 곳에서의 솔루션은 ux 어떻게 쓸 수 있죠? 처음에 인커밍 웨이브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e to the ikx 프리 파티클이니까 다음 같은 거 e to the ikx면 타임 디펜던스가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동이죠. e to the ikx는 오른쪽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트랜스미티드 웨이브랑 리플렉티드 웨이브가 있으니까 e to the 마이너스 ikx의 컴포넌트도 여기 있겠죠. 자. 똑같은 코에피션트를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코에피션트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요거는 h 바 k라는 모멘텀으로 들어온 인시던트 파티클에 대한 웨이브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h 바 k를 가지고 리플렉트 된 웨이브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더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 이건 왜 1이고 이건 왜 R이야? 플레인 웨이브죠. 이쪽에서는 프리 파티클이죠. 프리 파티클을 기술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우리가 뭘 생각하자 그랬었냐면 파티클 플럭스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파티클 플럭스로 생각해보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probability current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혹은 net flux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그럼 다음과 같이 이쪽에서 인시던트 파티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틀림없이 반사되는 파동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틀림없이 e to the ikx랑 e to the minus ikx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된다는 거는 잘 받아들일 수 있죠. 다만 앞에 코에피션트를 내가 마음대로 붙인 것 같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다음 같은 이거는 말한 것처럼 플레인 웨이브니까 우리 플레인 웨이브인 경우에는 지난번에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세 번째인 파티클 플럭스 혹은 probability 플럭스를 계산해 보자고 했으니까 플럭스를 계산을 해보면 다음 같은 웨이브 펑션 x가 음수일 때 솔루션이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이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다음과 같이 쓰면 이게 도대체 어떤 피지컬 시츄에이션을 얘기하는지를 보려면 플럭스 보면 되죠. probability current를 계산해 보면 되죠. 어떻게 계산하죠? h 바 over 2im u 스타 du dx 빼기 u du 스타 dx u 이거 계산하면 되죠. h 바 over 2im 컴플렉스 컨주기시면 e to the minus ikx 플러스 R이 리얼 넘버일 필요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넘버 이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건 IK가 나오고 이거는 마이너스 IK가 나오죠. IK e to the IKX 빼기 R e to the minus IKX
요거는 앞에 있는 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이죠. 그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면 돼요. 그래놓고 계산을 하면 요거랑 요거 곱한 거 다 ik를 끄집어내고 요거랑 요거 곱한 거 1이죠. 요거랑 요거 곱한 거 마이너스 r e to the 마이너스 2ikx 요거에다 요거 곱한 거 마이너스 r 스타 e to the 2ikx 마이너스 r의 절대값의 제곱. 그래서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래요. 혹하면서 부호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요거는 플러스죠. 자, 잘 보면 1 마이너스 r의 절대값의 제곱 리얼 넘버죠. 거기다 ik를 곱했으니까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죠. 이거에 컴플렉스 컨주깃을 붙이면 ik가 마이너스 ik가 되죠. 그걸 빼주면 1 마이너스 r의 절대값 제곱은 2배 ik가 붙죠. 그죠? 이거는 이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이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에서 자기 자신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면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그죠?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에다가 i를 붙이면 퓨어 리얼 넘버예요. 퓨어 리얼 넘버는 컴플렉스 컨주깃이랑 똑같죠. 빼면 없죠. 그래서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주면 이건 없어져요. 자,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2배 i니까 h 바 k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h 바 k가 모멘텀이라 그랬죠. 이걸 나누면 클래시컬 빌러서티에 해당되죠. 빌러서티 v를 가지고 유닛 플럭스가 나오는 거죠. 이게 어디서 왔죠? 여기서 왔죠. e to the ikx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n분의 h 바 k라는 빌러서티를 가지고 덴서티는 1인 플럭스가 1인 입자의 플럭스를 나타내는 웨이브 펑션이에요. 이거는 똑같은데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 n분의 h 바 k 모멘텀을 가지고 플럭스의 크기가 r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플럭스예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앞에 붙어 있던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쓰는 게 이상하지만 다음과 같이 썼을 때의 피지컬 인터프리테이션은 velocity v로 n분의 h 바 k로 왔을 때 이거는 유닛 플럭스 절대값 r 제곱의 플럭스로 유닛 플럭스로 들어오고 절대값 r 제곱의 플럭스로 나오는 우리 그런 양으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걸 1이라고 놓지 않고 다른 임의의 컨스탄트로 놔도 돼요. 예를 들면 a 그럼 어떻게 되죠? a 제곱이 절대값 a 제곱의 덴시티를 가지는 플럭스가 오른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들어온 플럭스 중에 들어온 파티클 플럭스 중에 얼만큼이 트랜스밋 되고 얼만큼이 리플렉트가 됐느냐를 물어보는 거면 앞에 이게 들어오는 플럭스의 크기가 A의 절대값의 제곱이든 1이든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든 항상 들어오는 인커밍 플럭스 당으로 보니까 유닛 플럭스라는 게 제일 편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유닛 플럭스로 정한 거야. 아비트러리한 A라고 쓰면 나중에 할 때는 나온 파티클의 리플렉트된 파티클의 플럭스 중에서 인커밍 플럭스의 크기로 나눠줘야 돼요. 그죠? 만약 여기 앞에가 1이 아니면 그렇지만 1로 놨다는 거는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유닛 플럭스로 나타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R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이 유닛 플럭스당 리플렉티드 된 플럭스를 얘기하는 거죠. R의 절대값의 제곱을 그래서 우리가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 이제는 오른쪽을 쓰기가 쉽죠. 오른쪽은 어떻게 쓰냐 하면 그럼 여기서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여기서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웨이브 처음에 여기서 쏘면 여기서 오는 거 없죠. 그죠? 여기서 오는 거 없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물론 우리가 문제를 양쪽에서 웨이브를 쐈다 이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죠. 한쪽에서 쏘면 여기서 틀림없이 일부는 리플렉트가 되고 일부는 트랜스미트가 되면 이쪽으로 가는 웨이브밖에 없어요. 자, 이쪽으로 가는 웨이브를 오른쪽에서는 적당한 코에피션 T 이제는 이해할 수 있죠. e to the iqx가 나온 거는 여기서 이 솔루션을 보면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qx인데 플러스 iqx가 오른쪽으로 h바 q의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플레인 웨이브고 앞에 있는 t는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그 플럭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웨이브 펑션이 있을 경우에 probability current는 뭐 여러분들이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앞에 있는 velocity는 달라지죠.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다가 t의 절대값의 제곱을 곱한 양으로 플럭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계산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웨이브 펑션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probability current 혹은 probability density들 사이에서는 continuity equation이 만족한다고 했죠. continuity equation이 만족한다는 걸 피지컬하게 얘기하면 그 플럭스는 가다가 중간에서 새거나 새로 생기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없어진 건 그쪽에 있는 게 다른 쪽으로 옮겨가서 다른 쪽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한쪽이 줄면 반드시 다른 쪽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이동을 해서. 한쪽에서 새거나 소위 말하는 소스나 싱크가 없는 경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인커밍 플럭스를 유닛 플럭스를 쏘면 당연히 들어간 건 통과하거나 반사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무 계산도 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는 probability density 혹은 probability current 사이에 continuity equation이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건 만족해야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뭘 만족하냐 하면 net flux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서 들어온 플럭스 들어왔다 나가는 게 있으니까 net flux 들어오는 거 빼기 나가는 거 S가 여기서의 net flux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net flux는 얼마죠?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net flux죠. X가 음수인 경우에 오른쪽에서의 플럭스는 다음과 같은 게 만족 성립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죠? R과 T를 구하려고 해요. R과 T를 계산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계산도 하기 전에 이 조건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R과 T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 과연 맞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쪽에서 솔루션 알고 이쪽에서 솔루션 하는데 그러면 X가 0인 곳에서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자.
소위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첫 번째, 웨이브 펑션은 어디서나 컨티뉴어스 해요. 왜? 웨이브 펑션은 컨티뉴어스를 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미분 가능해요. 왜? 다시 말하면 미분을 하면, 미분이라는 게 뭐냐면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비례하는 양이죠. 모멘텀 오퍼레이터 expectation value. 입자는 어디서나 모멘텀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죠? 모멘텀이 정의가 되려면 어디서나 데리버티브가 존재해야 돼요. 적어도 first 데리버티브는. first 데리버티브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요? 웨이브 펑션은 어디서나 컨티뉴어스 해야 돼요. 그죠? 피지컬한 컨디션이에요. 모멘텀이 어디서나 값이 정의가 되려면 웨이브 펑션은 컨티뉴어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디서나.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 하되, 그럼 여기서 웨이브 펑션이랑 여기서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 하되네. 이거랑 이거 x equals 0에서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x equals 0에서 1 플러스 r, x가 0에서 t. 컨티뉴티,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티 하다는 조건으로 컨디션 하나 나왔죠. r과 t가 unknown이니까, unknown이 두 개니까 식 하나 더 나와야죠. first derivative는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우리 봅시다. 퍼스트 데리버티브는 컨티뉴어스 하지 않을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우면 다음과 같은 양 생각해 봅시다. du dx. 이거를 적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세컨드 데리버티브. 이거를 적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냐면 다음 같은 곳에서. 근데 우리 뭐냐면 웨이브 펑션의 데리버티브가 컨티뉴어스 하냐, 이런 데서는 당연히 아무런 걱정 없이 웨이브 펑션이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 알죠. 데리버티브도 컨티뉴어스 하다는 거 알죠. 펑션을 다음 같은 형태로 썼으니까. x가 음수나 양수인 곳에서는 웨이브 펑션뿐만 아니라 웨이브 펑션의 100번, 1000번 데리버티브에도 다 컨티뉴어스 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요 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요 점이 왜 그렇게 특이하죠? 포텐셜 에너지가 디스컨티뉴어스 해요. 자, 포텐셜 에너지가 디스컨티뉴어스 하지만 그 갭은 파이나이트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요 점에서 first derivative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문제죠. 딴 데서는 걱정이 아니지만 x가 0 근처에서. 그래서 뭐냐면 u의 second derivative에 대한 적분을 컨티뉴티가 문제가 되는 점인 x equals 0 근처에서 0보다 조금 작은 곳, 마이너스 엡실론이 아주 작은 인피니테시멀한 포지티브 넘버일 경우 조금 작은 곳, 조금 큰 곳,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 적분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거 적분을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나서 이걸 보니까 이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쓸 수 있죠. d 스퀘어 u dx 제곱은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마이너스 2m over h bar squared
이건 또 인티그랄은 똑같이 쓰고 요 안에 있게 d 스퀘어 u dx 스퀘어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계산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죠? 이거의 데리버티브를 적분하면 이거죠. 그죠? 이거는 du dx x가 엡실론인 곳에서 du dx x가 마이너스 엡실론인 곳을 빼면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각각 잘 정의되어 있어요. x가 0인 곳에서가 문제지 0보다 약간 크고 약간 작은 데서는 잘 정의되어 있어요. 계산해 보자. 2 곱하기 u 곱해서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 적분을 해요. 이 인테그란드 파이나이트 하죠. 이거 곱한 거 디스컨티뉴어스 하지만 x축에서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 밑에 있는 두 개 곱한 거에 에어리어는 파이나이트 하죠. 이 양은 파이나이트한 양이에요. 마이너스 엡실론부터 엡실론까지 가는데 엡실론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다이버지 하는 거 하나도 없죠. 이 안에 있는 거. 디스컨티뉴티가 있긴 하지만 전부 다 파이나이트 하죠. 그러니까 이 양은 적분을 하면 엡실론에 비례해요. 엡실론을 0으로 보내면 0으로 가요. 엡실론이 0으로 가면 0으로 간다는 게 뭐죠? 엡실론이 0으로 가면 first derivative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극한과 왼쪽에서 접근하는 극한이 같으면 first derivative는 x equals 0에서 continuous 해요. 그죠? 그래서 first derivative는 역시 포텐셜이 discontinuous 해도 continuous 하다 이거야. 위에는 ux가 continuous 하고 first derivative도 continuous 하다 이거. 언제? 비록 포텐셜 에너지가 discontinuous 하더라도 포텐셜의 discontinuity가 finite한 경우. 그럼 finite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는 finite하지 않은 걸 생각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앞으로 이런 장난 많이 할 거예요. 포텐셜이 샤 픽을 가지고 있는 경우, 펄스처럼 생긴 포텐셜이 있는 경우,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쓰면 되죠? 다음과 같은 포텐셜이 있는 경우 x equal a에서 discontinuity가 있죠. discontinuity는 말도 되지 않게 크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게 있어도 웨이브 펑션은 컨티뉴어스 해요. 하지만 똑같은 짓을 조금 아까 쓴 걸 다시 쓰면 d 스퀘어 u dx 제곱을 다시 쓰면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는 x가 0인 곳이지만 지금 x가 a니까 하나는 a 플러스 엡실론, 조금 아까 한 거에서 우리 이걸 계산하는 거죠. a 마이너스 엡실론에서 a 플러스 엡실론까지 적분한 거. 마이너스 dx. 여기 쓴 게 뭐냐면 x가 고점에서. 그럼 이거 똑같이 쓰면 마이너스 2m 조금 아까 있는 거 다시 쓰면 이건 역시 파이나이트한 양이에요. 그죠? 2 곱하기 ux는 여전히 엡실론을 작게 보내는 리밋에서는 엡실론에 비례하는 양이고 엡실론이 0으로 가는 극한으로 가면 없어지는 양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양은 마이너스니까 2m 앞에 람다라고 하니까 람다 오버 h 바 스퀘어드 a 마이너스 엡실론 a 플러스 엡실론 del ux
델타 x 마이너스 a. 하지만 이거 적분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거는 적분하면 요 안에 적분 구간이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요 앞에 있는 요 펑션에다가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 양은 2m over h bar squared 람다 ua. 포텐셜이 그 지점에서 블로우업 할 경우, 디스컨티뉴티가 있을 뿐더러 그 안에서 블로우업 할 경우, 그 경우에는 first derivative가 discontinuous 해요. 얼마큼 discontinuous 하냐고? 그 점에서 웨이브 펑션의 값에 비례해요. 그죠? 귀찮은데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숙제에서 많이 풀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first wave function은 포텐셜이 discontinuous 하든 블로우업을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앞으로 만족해야 될 조건이 뭐냐면 어디서나 continuous 해요. first derivative는 포텐셜 에너지가 discontinuous 하더라도 그 discontinuous한 갭이 finite한 웨이브 펑션의 first derivative는 포텐셜 에너지가 discontinuous한 곳에서도 continuous 해요. 단 discontinuity가 있으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그 점에서 블로우업을 할 때는 웨이브 펑션의 first derivative는 다음과 같은 양만큼의 discontinuity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런 포텐셜이 아니라 discontinuity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갭이 finite 하기 때문에 역시 지금 문제에서는 웨이브 펑션의 first derivative가 continuous 하죠. 원래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이제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R과 T에 대한 두 번째 컨디션이 나오는 거죠. R과 T에 대한 두 번째 컨디션이 그래서 뭐냐면 미분에서 x equal 0를 집어넣은 게 같다는 거죠. x가 음수인 곳에서 미분을 하면 ik 1-r 이게 마이너스인지는 알죠. 이 둘이 마이너스 ikx에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ik가 나오고 이 둘이 ikx를 0으로 집어넣으면 다 1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말로만 하면 헷갈리나? 이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ik 마이너스 ik 그 다음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1 그리고 여기서도 미분을 하면 iq가 나오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엑스포넨셜 팩터는 1이죠. iq t 근데 t가 1 플러스 r이라며 r을 구할 수 있죠. 자, r은 r에 쪽으로 넘기면 q 플러스 kr은 k 마이너스 q. 그래서 r은 k 마이너스 q, k 플러스 q. t는 이거에다 1을 더하면 된다며. 1을 더하면 1이 k 플러스 q분의 k 플러스 q니까 q는 상쇄가 되고 2k k 플러스 q. 다 구했네. 이때 reflection coefficient transmission coefficient
R과 T가 아니라 이게 각각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랑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정했냐면 유닛 인커밍 플럭스당 리플렉티드된 웨이브의 플럭스, 인커밍 유닛 플럭스당 트랜스미티드 웨이브의 플럭스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양은 R의 절대값의 제곱, 이 양은 T의 절대값의 제곱. 물론 집어넣으면 되죠. R의 제곱. 여기서 R과 T가 전부 다 리얼 넘버예요. 그러면 성립 하나 확인해 봅시다. H 바 K over M, R의 절대값의 제곱은 H 바 K over M, R이 뭐였었죠? K 마이너스 Q의 스퀘어드 나누기 K 플러스 Q의 스퀘어드. H 바 Q T의 제곱은 H 바 Q 4K 제곱 이거죠. 또 지금 우리 이거 계산하고 싶죠? H바 n분의 H바 K 이거 계산하고 싶죠? H바 K over M 여기다가 1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러면 K 플러스 Q의 스퀘어드 K 플러스 Q의 제곱에서 K 마이너스 Q의 제곱을 빼면 되죠. 4배의 KQ죠. 이거랑 이거랑 같죠. 그죠? 그래서 우리 플럭스가 컨서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제 피직스를 좀 더 해봅시다. 피직스를 좀 더 해본다는 게 뭐냐면 다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가 어떤 걸 보는 거냐면 첫 번째, 에너지가 무지 크면 포텐셜 웨리인데 에너지가 무지 크면 우리 피직스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했던 계산 전부 다 잊어버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입자가 포텐셜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못해요. 그죠? 우리가 개미가 바닥을 지나갈 때는 정말 험난한 여정이 되지만 우리 그냥 밟고 지나가죠. 평평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죠. 왜? 에너지가 크면 요 작은 에너지 갭은 몰라요. 모른다는 건 포텐셜이 없는 것처럼 똑같이 지나가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냥 프리 파티클로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는 0,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1이 될 거라는 거를 인투이션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과연 그런가 봅시다. 언제죠? 이렇게 되면 Q가 K에 접근하는 경우죠. Q와 K가 같은 경우죠. Q와 K가 같으면 1, 이죠. 그죠? 이건 0이고 이건 1이죠. 우리 R이 0,
그럼 그 반대 경우는 고전적으로 입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들어왔다 튕겨 나온다 그랬죠? 근데 조금 아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굴절률이 다른 곳에서의 빛이 들어오는 걸로 해결하자며. 들어오다가 이 안에선 굴절률이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경우 토탈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굴절률이 이미지너리 넘버가 되는 경우 토탈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전자계학 시간에 나중에 배울지 모르지만 전부 다 튕겨 나올 거라 이거죠. 과연 그런가 봅시다. 이렇게 된 경우 E가 V0보다 작을 경우에는 아까 우리 Q 스퀘어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2m) E 마이너스 V0 H 바 스퀘어로 정했었죠. E가 V0보다 클 때는 이게 양수지만 E가 V0보다 작을 때는 이게 음수죠. Q가 퓨어 이미지너리 넘버예요. UX는 그러면 이 경우에는 UX는 X가 양수일 때 어떤 형태냐면 T e to the 마이너스 Q IQX에다가 Q 대신에 이미지너리 넘버를 집어넣은 거죠. 다음 같은 형태로 돼요.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똑같은 경우인데 수학적으로는 가능한 솔루션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블로우업하는 웨이브 펑션이에요. 블로우업하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건 버려요. 이런 거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함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e to the iqx 대신에 q 대신에 iq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조금 아까 r을 어떻게 구했더라? 여기다 지우면 안 되겠구만. 여기 있네. 여기 R 대신 이것 대신에 뭘 쓰면 되죠? 뭘 쓰라 그랬더라? IQ K 마이너스 IQ K 플러스 IQ R의 절대값의 제곱은 이거 컴플렉스 컨주깃을 집어넣으면 되죠. (1이죠) 자. T는 T는 2배 K K 미치겠네.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0이 아니죠. 조금 아까 R 제곱이 1이면 들어가서 유닛 플럭스가 들어가서 R 제곱, R의 절대값 제곱이 1이면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건 왜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자. 고전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나? 있어요, 광학에서. 광학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날 경우 여러분들이 물에서 내가 제대로 그리고 있나?
전반사가 일어날 경우, 크리티컬 앵글 전반사가 일어날 경우 전부 다 튕겨 나오냐 이거예요. 여기 조금 나오는 건 없나? 조금 나오는 건 없나?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경우 위에다가 다른 유리판을 대고 유리판을 밑으로 쭉 낮춰요. 쭉 낮춰서 아주 닿진 않고 아주 가까이 온 걸 확대해서 그려봤더니 일부는 이쪽으로 나가는 파동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파동을 evanescent wave라고 해요. 스펠링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럴 리가 없죠. 그렇지만 이게 t가 0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웨이브가 있으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은 이그젬플이에요. 왜? 이게 없는 거랑 이걸 가까이 두는 거랑 바운더리 컨디션이 달라져요.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지만 피지컬리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조금 나왔다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음 것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오실레이팅하고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다음 같은 웨이브 펑션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x가 양수인 곳에서 그럼 실제로 파티클의 플럭스가 있냐를 계산해 보면 0이에요. 왜 0인지 알죠? 오른쪽에서 웨이브 펑션이 리얼 펑션이에요. e to the 마이너스 q 절대값 q의 x면은 앞에 t가 있긴 하지만 웨이브 펑션이 리얼 펑션이죠. 리얼 펑션으로 probability current를 만들면 0이에요 항상. 그죠? u 스타 du dx에서 그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빼는 거예요. 근데 u 스타 du dx가 u가 리얼이면 u 스타 du dx 리얼이에요. 그 컴플렉스 컨주깃을 뺀다는 건 똑같은 양을 뺀다는 거죠. 웨이브 펑션이 리얼 펑션이면 probability current은 0이에요. 왜? 항상 지금은 엑스포넨셜 펑션이지만 sin kx 같은 경우도 그건 스탠딩 웨이브니까 한쪽으로 가는 거랑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서로 상쇄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 양은 있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러면 궁금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안에 웨이브 펑션이 플럭스든 0이라도 그래도 웨이브 펑션이 0이 아니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입자가 있을 프로바빌리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프로바빌리티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섞여 있어요. 지금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같은 플레인 웨이브를 쓸 때는 뭐만 생각하자 그랬죠? 플럭스만 생각하자 그랬어요. 근데 플럭스로 생각하다 갑자기 웨이브 펑션이 0이 아닌 거라고 봐서 여기에 프로바빌리티를 얘기하면 그럼 이쪽의 프로바빌리티는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웨이브 펑션이 넌제로라고 해서 그럼 이거는 여기에 입자가 있을 프로바빌리티가 있지 않나요? 여기는 그러면 입자가 있을 프로바빌리티가 무한대인데 이건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웨이브 펑션이 넌제로로 있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그럼 여기 입자가 있을 프로바빌리티가 있느냐? 안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나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오케이, 그럼 요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입자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probability amplitude면 그 x와 dx 플러스 요 사이에 있을 입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겠네 하고서 어떤 사람들은 아규먼트를 써서 그러면 요 안에서 이거를 델타 x만의 x만큼의 그 디스턴스 안에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측정하려면 에너지 모멘텀 언서튼티가 있기 때문에 델타 P를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커지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그 측정하는 순간
에너지가 다음 것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uncertainty principle을 써서. 좋은 설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헷갈리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퀘스천은 플럭스로 하면 플럭스로만 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게 웨이브 펑션인데 입자가 있을 probability, non-zero probability가 있을 텐데 왜 그 해석은 안 하세요?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infinite probability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석할래? 라고 난 거꾸로 물어볼 거예요. 그죠? 플럭스만 가지고 우리 생각하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거의 다 됐네. 우리 이 기본적인 걸 하면 우리 앞으로 뭐 할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일렉트로닉스 실험을 할 때 이런 스텝 시그널이 있으면 스텝 시그널, 이 시그널 두 개 겹쳐. 포텐셜 웰, 포텐셜 베리어.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우리 다음에는 다음 같은 포텐셜 스텝을 했으면 다음 같은 포텐셜 웰, 포텐셜 베리어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봅시다. 이거는 지난번에 박스 안에 컨파인되어 있는 파티클을 많이 봤지만 그거는 이 높이가 인피니트한 거였고 인피니트하지 않은 경우 우리 물어볼 수 있죠. 바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얼마냐? 에너지가 바운드 스테이트가 양수일 경우 한쪽에서 이렇게 쏘면 역시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랑 리플렉션 코에피션트가 얼마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했던 웨이브 포텐셜에 대해서 슈레딩거 웨이브 펑션을 셋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웨이브 펑션의 컨티뉴어티, 웨이브 펑션의 퍼스트 데리버티브의 컨티뉴어티를 이용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리플렉션 R, T를 구하는 방법. 우리 이거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포텐셜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해 볼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짓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